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좀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유일하게 일반 시장 군수가 유일하게 입안에서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구역과 계획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좀 이따 할 계획의 결정권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지만 대장 속에 일반시 들어가서 그냥 뭐라고요? 시장 쓰죠. 그 다음에 군수. 유일하게 일반 시장과 군수가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유일하게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권자에게 결정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형도면도 승인받지 않아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그렇죠? 내가 결정한다. 이럴 때 결정할 때에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무조건 시장 군수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그럼 만든 거다. 그 얘기죠. 여기에서만. 이럴 때 구역 지정 시에 첫 번째, 자, 도시 지역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지정할 수 있는 의무적 지정이 있고요.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적인 지정이 있는데, 항상, 뭐 내용은 많아요. 내용은 많지만, 항상 의무적과 의무적에서 연관되는 요 지문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걸 먼저 공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겁니다. 왜? 같은 거가 여기 들어가면 할 수 있고 여기 가면 하여야 한다로 바뀌기 때문이죠. 먼저 첫 번째, 용도 지구. 용도 구역도 아니고 용도 지역도 아닌 용도 지구입니다. 그죠? 경치 보고 복날에 개 먹고 방방 뜨고 고. 처음 듣는 분들은 모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딴 데 가면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지구, 그 다음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그 다음에 관광단지, 관광특구에서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저를 봐요. 여기가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이다. 그러면 전부 다 지정하든 일부든, 그죠? 전부든 일부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할 때는요, 전부 또는 일부 다 들었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전용구역, 공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말고, 의무적인 얘기죠. 세 번째, 녹지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 그러니까 도시지역끼리도 그나마 보존색채가 짙은 녹지가 주상공으로 시가와 용도인 주상공으로 개발하려고 변경 시에 계획적,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 하면은 지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러면 안 하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의무적하고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에서 정하고 택만, 그죠? 첫 번째, 정비구역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몇 년? 사업 끝난 후, 사업 완료 후, 그죠? 몇 년 경과? 10년이 지나면은 경과하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그죠? 나머지는 그냥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택시 정비는 몇 년마다? 10년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어보세요. 택시 탈 때 정비한 지가 얼마 됐어요? 10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타지 마. 택시 정비는 뭐예요? 10년마다.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개시공도에서 가운데, 시하고 공만 항상 가운데. 시가와 공원에서 해제. 일단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전부 다 주상공으로 변경. 녹지에서. 세 번째,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뭡니까? 변경인데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 면적이 얼마? 30만이에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반드시 지정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공에서 해제가 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지만 30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여기 개하고 도는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녹지에서 주상공 변경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하고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 나와요. 올해 제가 예상하는 문제가 여기입니다. 올해 예상 문제가. 근데 맞춘 적은 별로 없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 내용이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 상단인데 하나만 더 한다면 38페이지에 중간에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정진시킬 필요가 있는 다음 지역인데 딱 보는 순간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있죠. 상업지역 이런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건데 딱 보는 순간 역세권 등등이죠. 그러니까 C도 똑같잖아요. 몇 개 이상? 3개 이상, 3거리 이상. 대중교통 결절지 몇 킬로 이내? 1킬로. 똑같이 그죠? 예. 요것이 뭐 3거리를 2거리로 1킬로를 2킬로로 이렇게 바꿔낸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게 여기 나오던 입지 규제에 나오던 간에 3개 이상 1킬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상거리 2번은 뭐냐? 요겁니다. 저를 보세요. 요거는 현재 도시지역이고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있더라. 두 번째, 도시 외 지역. 크게 3가지인데 일단 먼저 첫 번째 계획관리 지역. 관리 지역이 있고 두 번째 개발 지역이 있고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냥 내용으로 읽으면 돼요.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면 구역 지정이 먼저니까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짧게 말하면. 자, 시험에는 요 2가지입니다. 하지만 계획관리 지역은 전체 면적에서는 50% 뭐요? 50%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뭐 아시겠죠? 그럴 때 여기 공통입니다. 무슨 말이냐? 계획관리 지역에서도 해당되고 개발진흥지구에서도 해당되고 공통 요건이다.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파트 연립 짓고 싶어요. 면적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연립 짓고 싶은데 하필 여기가 자연보전 권역이에요. 초등학교 있어요. 그때 얼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기타 아파트 연립된 나머지는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그렇죠. 두 번째, 기반시설 공급이 돼야 되고 세 번째, 문화재 등등 훼손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 훼손 손상 아시겠죠? 2번, 3번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특히 1번이지, 1번. 숫자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하여튼 요거 3가지는 1번이건 2번이건 둘 다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에만, 여기 1번에만 해당되는 게 있다.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나머지는 무슨 계획? 무슨 관리? 똑같이 보존 관리 내지는 생산 관리면 된다. 요거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요. 그 보존 관리는 말 그대로 보존시키는 거니까 개발을 좀 제한시킨다. 그래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면적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이하일 때는 좀 작으니까 보존관리지역은 그 면적에서 20% 이내까지만 가능하고 구역 면적이 10만을 초과하면 많은 거잖아요. 그때는 보존관리 1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요거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개발진흥지구 여기에만 또 해당되는 게 있다. 관산주복특, 그죠? 관산주복특은 여기에만 해당되죠. 관광휴양, 산업유통,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복합,
특정. 요거죠. 여기 복합은요, 주거 기능이 있는 복합이 있고, 주거 기능이 없는 복합이 있다. 이럴 때 요겁니다. 주, 복, 특, 계. 주. 여기 복은 주거 기능이 있는 복합이에요. 주거니까. 얘는 특정. 주, 복, 특, 계. 용도지역이 바로 어디입니까? 계획, 관리, 지역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가 있다. 요거. 그다음 따라합시다. 주복특계. 주복특계. 그러죠. 예. 곧 초복 들어오죠. 초복 그죠? 바로 특별한. 따라해. 특별한. 복날에는 술도 먹고 개도 먹고. 그래서 주복특계. 요 개는 닭개자요. 개. 먹는 게 아닙니다. 닭개. 개 먹지 마세요. 제가 다 먹을게요. 먹지 마세요. 관광형은요, 저를 봐요. 관광형은 여러분들이 관광 갈 때 도시가 도시외로 가. 그러니까 관광은 도시외다. 그래 보시면 돼요. 한번 더 관농자를 말한 것이고요. 여기 산업유통하고 그 다음에 복합인데 주거 기능이 없는 복합입니다. 없는 복합. 생계농,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에서만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의외로 잘 나옵니다. 주, 복, 특계, 관광은 도시외, 그 다음에 주거인이 없는 것과 요거 산업유통은 생계, 농,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구역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지구단위 계획 보겠습니다. 이 계획은 구역 지정 이후에 몇 년 내에 어디 있어요? 너무 길다. 몇 년 내에? 몇 년 내에? 몇 년 내에? 보고는 나도 할 줄 알아요. 구역 지정 이후에 3년 이내에 계획 수립에 의한 결정것이 안 되면 3년 되는 다음날 실효된다. 실효. 아시겠죠? 요거 3년. 이 계획은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뭡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 계획 수립한 지역 전부 다 수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중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미 배웠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개발, 일부는 보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하는 곳만 수립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일부밖에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짧게 줄이면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해요. 그러니까 얘는요, 전부자가 나오면 무조건 흘린 겁니다. 전부 또는 여기서 여기 이모의 시정, 얘 같은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그죠? 다르죠, 그죠? 개념이. 그러면 자, 계획 수립은 그 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이모적이 있고 의무적이 있는데, 자, 이모적 중에서도 딱 하나, 첫 번째 거만 하나 알자. 이모적입니다. 뭡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뭐요? 세분 변경입니다. 세분 변경, 말 그대로 세분. 쉽게 말하면은 무슨 칠학 지구가 자연 칠학, 집단 칠학 이렇게 세분. 특히 변경지할 변경이에요. 여기 잘 나와요. 용도 지역과 지구의 변경. 변경도 뭐냐면 같은 것끼리예요.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끼리예요. 일반 주거가 준주거 이런 것들이에요. 일반 상업이 중시상업 이런 것들이지 일반 주거가 일반 상업 이렇게 주거에 대해서 상업적 안 되는 겁니다. 개발진흥지구다 아니면 이런 용도지구도 같은 것끼리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주거개발 이게 같은 것끼리지 지구도 다른 지구는 안 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만약에 상기적으로 봤을 때에 아마 여기 뒤쪽에가 분명히 상업지역, 그죠? 아마 중심 상업지역 아니면은 일반 상업지역일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일반 상업지역을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인데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일반 상업인데 근린상업으로, 일반 상업인데 중상업으로 이거 가능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기 없는데 야 오늘부터는 이제 준주거지역이야. 아파트죠. 어떻게 줘? 어떻게 있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거는 주거끼리.
전용지구 가가지고 내일부터는 근린상업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상업은 상업계. 아시겠죠? 요것만 딸랑 외워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이 뭐냐. 얘는 의무적이지만 내용이 중요해요. 의무적. 반드시 여기 있는 내용은 최소 2개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포함을 하여야 한다. 뭐죠?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요 내용은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못 외웁니다. 그냥 요 정도만. 대통령을 정하는 건데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건축물의 고조.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 내용이 이제 39페이지 하단부터 40페이지 있죠. 상 3번 내용까지. 상단 4번에 법 적용 완화.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 기억납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건축선이라든가 대지분할 제한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대지분할 제한하고 건축선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 그 두 개만. 쌍가로 5번에 건축물 및 용적률의 완화 적용했죠. 그죠? 첫 번째 도시지역에서 주차장은 한옥마을, 헐지 등등 할 때는 최대 만땅 100%까지 완화할 수 있고요. 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건폐율 150%까지, 용적률 200%까지인데 도시 외 지역은 용도지역은 맞지만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만 똑같이 완화하는 건 똑같습니다.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가 있다. 쌍가리 6번 실효규정은 아까 1번 하죠. 그죠? 요거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은 3년인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지구 단위 계획 있죠? 기, 지, 산, 지 할 때 기, 지, 지 안에서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이후 공사 착수는 몇 년 이내? 5년이요. 5년 내 하지 않으면은 실효가 된다. 쌍가리 3번은 바로 실효가 되면 고시해라. 실효 다음에 고시는 실효자가 나오면 어디든지 다 공통적으로 나온다.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쌍가리 7번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이제 위반인데 계획대로 해라 안 하면은 2년 2천 그거 얘기입니다. 계획이 없으면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자, 문제 풀면서 또 한번 같이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인데, 자, 1번은 풀어주시고요. 2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시장건설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다? 아니죠. 지정할 수가 있다. 2번.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20년이 지나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저로 보세요. 요거죠, 그죠? 택지는 얘죠, 얘, 그죠? 몇 년 전과? 자, 10년이 지나면은 뒤에 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죠? 10년이 지나면 지정하여야 한다. 해야 되겠죠. 정확한 표현은. 3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관리가,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요거. 개발 제한 구역은 하고 마찬가지지만 얘는 무조건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3번. 4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20만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틀렸죠? 그죠? 30만 이상이니까 20만인 경우는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튼 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5번.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들어보세요. 포함되는 의무적은 어디 있습니까? 얘잖아, 얘. 얘하고 얘죠, 그죠? 그죠? 얘는 아닌지, 그죠? 얘는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의무적 표현이 맞겠죠? 3번, 똑같습니다. 구역과 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1번.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맞죠? 2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죠. 구역이든 계획이든 전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2번 틀렸죠. 정답 2번. 3번 도시적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은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방금 질문 요겁니다. 요거 질문이에요. 될 수 있다. 4번은 이제 우리가 앞에 도시군 관리 계획 파트에 있던 지문 끄집어온 겁니다. 주민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건자에게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기지산지, 지지. 맞죠? 예. 5번.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저를 보세요. 요거죠? 예, 예잖아요. 예. 맞죠? 예. 계획관리, 맞잖아요, 여기. 생계농민인 거죠? 계획관리. 맞죠? 그죠?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잖아요. 생산 관리도 맞고, 계획 관리도 맞고, 농림적 다 맞는 거죠. 자, 4번 풀어주시고요. 5번까지. 5번은 내가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의무적이니까 딱 4개 있는 거. 6번.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요건으로 틀린 것. 저를 보세요. 요거. 여기. 왜 이걸 얘기했느냐. 그래야 요 내용은 다 나오지만 요거. 여기는 요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제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있죠? 1번.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의 50% 이상이 지정된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하여야 하며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또는 보존관리 지역일 것. 맞습니까? 예, 맞죠. 2번.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이다. 그러면 보존관리지역은 전체 면적의 이하일 때는 크게 20% 이내죠. 20% 이내. 10만 초과는 반대로 그때는 양이 많으니까 그때는 10% 이내고요. 틀렸죠. 2번.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필요해요. 포함해요. 30만 이상일 것 맞습니다. 4번. 3의 경우 맨 끝에 자연보존권역이에요. 그때는 얼마? 10만 이상일 것. 5번.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않냐고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맞죠? 그죠? 저를 보세요. 그래서 방금 해냈던 것 5번 지문은 요거요. 아까 요거 안 적었지만 집안시설 공급, 문화재 훼손 우려 요거죠. 자, 7번. 개발진흥지구. 저를 보세요. 요건데 요거 관산 주복 등 얘기죠.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연결 틀린 것 1번. 주거계획관리. 저를 보세요. 여기 주거개발은 계획관리 맞죠? 그 다음에 산업유통 여기다 산업유통은 생산관리 맞잖아요. 이거. 생산관리 맞죠? 그 다음에 특정개발은 계획관리 요거죠. 특정개발은 계획관리 맞고요. 관광휴양은 도시외지역 요거 관광휴양은 도시외지역 맞고요.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관리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은 계획관리죠. 생산관리가 아니죠. 답 5번. 자, 8번 여러분이 풀어주시고요. 넘깁니다. 자, 10번 봐, 10번. 자, 저를 봐요. 9번이에요, 9번. 저를 봐요. 9번은 요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의무적. 요거 내가 안 풀어주잖아요. 의무적인 거, 아닌 거는 거니까요. 풀어주시고요. 10번 중요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저를 봐요. 일단은 의무적이냐, 의무적이냐 물어보는 것은 9번이고, 9번은 이제 여기 얘만 해당되는 게 답이고, 그죠? 이게 아닌 것은 답이 아니고, 10번은 아예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의무적이든, 의무적이든. 이럴 때 잘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1번. 요겁니다.
아까 말한 요거 세분 병력 요거가 틀리게 해요. 왜? 내용 중에 엉뚱한 걸 집어넣어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1번 봐요. 용도 지역을 중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경. 용도 지역의 변경은 맞죠, 그죠? 근데 주거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변경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주거는 주거끼리, 상업은 상업끼리입니다. 틀린 거예요. 2번, 칠학지구를 자연칠학과 집단칠학으로 세분, 맞죠? 같은 것을 세분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배치와 규모. 주차장이 얘입니다. 예. 들어봐요. 요거. 기반시설이죠? 배치와 규모, 요겁니다. 교통처리계, 환경관리계획은 의무적 사항에 들어있죠. 11번. 지구 단위 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수립 기준 국장이 정한다. 맞죠? 2번.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라. 아까 마지막에 써주죠. 맞게 해라. 만약에 맞게 하지 않으면은 2년 2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면은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없으니까. 3번.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고시부터 몇 년 내에? 얘는 5년입니다. 얘가 3년 바꿔내면 틀리겠죠.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4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중앙도계위나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들어봐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건 개발의 허가 파트에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같은 지구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끄집어와서 같이 내가 먼저 만든 거예요, 이거를. 요건 기억납니까? 조금 더 할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한 지역,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이미 심의 거쳐 수립했고, 성장관리 방안도 협지, 주지, 협심, 주민의견, 지방의견, 협의, 심의 거쳐서 수립했기 때문에 이양 수립했기 때문에 개발할 때 또 심의 거치지 않는다. 심의 거치기 때문에. 그쵸? 요거에 개발의 형화 파트에 있는 지문을 요거만 끄집어가지고 같은 그 종류니까, 그죠? 해온 겁니다. 왜? 요즘 트렌드가 이래요. 문제 내는 트렌드가. 여러분 앞에 공부할 때면 요런 형태의 문제가 몇 개 있을 겁니다. 이건 일부러 내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일부러. 근데 봐봐요. 이 4번 지문이 개발의 형화 파트, 그 심의 파트에서 딱 공부할 때는 쉬워. 여기 다른 파트에서 딱 내면은 헷갈리는 거야.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알고 내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중앙, 지방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렇죠? 거치지 않는다 해야 되겠죠. 5번. 또 이것도 개발의 허가 파트에 있는 거 내용입니다. 제한이니까 제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행 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중앙도계위, 지방도계위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는 심의 거칩니다. 그런데 연장할 때는 심의 안 거치잖아요. 그죠?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맞는 거잖아요. 농문, 기관, 기. 처음 들어봐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때 할 때는 바로 타잔 목소리 넘깁니다. 하여튼 맞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13번은 이미 했어요. 내가 일부러 낸 겁니다. 거기 보시면 완화 적용 대상 아닌 걸 일부러 건축선하고 대지문화를 잘 안 해주죠. 그죠? 참고하는 건데 12번과 13번은요. 10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아시겠죠? 10년 전에 한번 참고하라.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14번. 요거는 제가 전에 한번 풀어줬습니다. 줬는데 저를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용적률만 물어본 기출인데 저는 이거를 건폐율과 같이 낸 겁니다. 건폐율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같은 문제니까 같이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거 보시면 요겁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봐봐요. 여기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의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죠.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최대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냐. 일단 저를 봐요. 자, 얘는 얼마죠? 건폐율이 22죠. 용적률 82죠. 얘는 얼마예요? 건폐율 얼마예요? 얘는 도시외적, 그죠? 도시외적 개발진흥지구 개수 40. 가가 가요. 개수 40. 용적률 용계 100. 오케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허용, 최대 완화니까 당연히 40 적용받지 20 안 받겠죠. 그죠? 최대 완화니까 당연히 100을 따지지 이건 아닌 거란 말이죠. 자, 이럴 때 봐봐요. 만약에 종전 기출 문제는요. 자, 이럴 때 문제 똑같아요. 다만 용적률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한테 최소한 강의를 들으면 99% 다 맞췄어요. 왜? 건폐율은 몇 프로까지? 150%까지 완화. 용적률 몇 프로까지? 200%까지 완화. 그래, 200%까지 완화, 200%인 줄 알고 찍었는데 다 맞췄어요. 원래 그게 아닌데 정답은 맞거든요. 잘 봐요. 100%죠, 그죠? 얘를 몇 프로 완화? 200%를 완화시키면 얼마죠? 200에 200. 그러니까 정답은 얘인지 알고 다 찍은 거예요, 그냥. 이해됩니까? 원래 정답은 얘라니까? 근데 얘인지 알고 다 찍었다가 다 맞췄어요. 이걸 만약에 건폐율로, 아마 나는 일부러 아마 그렇게 낸 것 같아요. 맞추라고 낸 것 같아요. 헷갈려도. 건폐율로 냈다면 반대입니다. 아마 다 틀렸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공부했으니까. 처음에 나올 때. 잘 보세요. 예. 얘는 몇 프로 완화죠? 150% 완화죠, 그죠? 그거 얼마요? 60. 정답 얼마요? 60. 만약에 이걸 건폐율로 내고, 그거 5개 지문에 60%와 150%가 두 개 다 들어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예를 찔 겁니다. 그렇죠? 예. 다행히 얼마나 운이 좋아. 그래서 앞으로 나온다면 얘도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60%, 200%.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하기 전에 이론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거는 큰 틀만 잡아볼게요. 큰 틀만. 개발행위 허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 전까지 할 겁니다. 그 전까지. 개발행위 허가. 자, 허가할 때 허가권자가 누구냐? 특,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그죠? 이럴 때 뭐는 제외해라. 도시, 군, 계획,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얘는 뭐죠?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법상 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이잖아요. 얘는 공통점이 뭐죠?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인가받는 거, 허가받는 것이 아니죠. 아시겠죠? 그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허가받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받으라.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받으라. 물건 적치할 때 울타리 밖에서 녹관자, 어디에서? 녹관자 안에서 1월 이상 적치할 때 뭘 받으라? 허가받으라. 토지 연결 변경할 때 허가받으라. 하지만 경작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토속 채취할 때 허가받아라. 그 다음에 토지 보존할 때 허가받으라. 다른 법률이, 즉 녹관 농자 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 법에 따라 허가받고 분할해라. 분할 제한적 면적 미만 시 허가받고 분할해라. 5m 이하 분할 시 허가받고 분할해라. 하지만 이 중에서 그나마 잘 나오고 나왔다 하면 또 잘 헷갈리고 틀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허가받아라. 단 경작은 허가받지 않는다. 물론 토속의 채취도 허가받으라. 하지만 토지 연결 변경 목적이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 자, 이럴 때 경작인데 이 경작이 뭡니까? 허가를 동그라미 허가를 경작임에도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있는데 하나만. 어떤 경우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는 허가받아라. 그죠? 근데 뭐만 전하고 답끼리는 뭐 같은 거 끼리니까 같은 농지니까 전답끼리는 허가받지 않는다. 이게 좀 그나마 잘 나온 지문입니다. 이게.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41페이지 이제 하단에 42페이지 그 상단까지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허가받지만 요거요. 자, 허가받은 이후에 변경할 때도 뭐요? 변경할 때도 뭘 받아라? 허가받아라 했는데 이 변경도 어떨 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허가권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그럼 이 경미한 사항이 도대체 어떤 거냐? 딱 두 가지만 알자. 그렇죠? 첫 번째 뭐죠? 사업 기간은 뭡니까? 단축할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지든 건물이든 면적 얼마? 5% 범위 내 뭐죠? 축소할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단축, 축소, 단축, 축소. 몇 프로? 5%. 그러니까 단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확대다, 연장이다. 그러니까 연장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확대할 때도 뭐입니까? 허가를 받죠.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는 게 아니죠. 두 가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뭐냐, 이제 허가 제외입니다. 뭐라고요? 허가 제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데 이거 말로 할게요. 그럼 먼저 여러분 기억납니까? 뭐뭐에서 하면은 면적 25, 나머지는 50. 뭐뭐왜 하면은 10배, 면적은 250, 나머지는 500이죠. 다만 공작물만 3배입니다. 하지만 공작물은 면적도 전부 다 50이에요. 공작물은 뭐뭐에서 그러면 전부 다 50 이내. 뭐뭐 왜야 그러면은 전부 다 150 이내. 이렇게 숫자만 알고 있어도 한 반은 푼다 그랬죠. 이 중에서 공작물 같은 경우죠. 농림,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받지 않는데 육상, 어류, 양식장만큼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죠. 그 내용 여러분들 42페이지 하단부터 43페이지 상단까지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연결 변경, 높이건 깊이건 50cm 이내까지 절토, 성토, 정지는 허가 안 받지만은 뭡니까? 포장은 무조건 허가 받는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등록 설치할 때는 허가받지 않는데 절토와 성토일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 분할 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있죠? 사공행도 이상. 다 같이 시작. 사공행도 이상. 사도개설 허가. 공공용지 공용지. 사공행 행정재산 일반재산. 요금 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다 나옵니다. 도시공개시설 이상은 뭐냐?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 왜? 조금 전에 대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일 때 허가받으라. 그러니까 이상일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사공행도 이상. 다 같이 시작. 사공행도 이상.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뭐냐? 허가 절차입니다. 뭐라고요?
허가 절차. 허가 절차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큰 틀 잡는 겁니다, 지금. 절차인데. 너 허가 신청할 때 요거 같이 신청해라 그 말이에요. 뭡니까? 기, 위, 환, 경, 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반시설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다 제출해.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 하필이면 그 허가 장소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아닐 때에는 안에 있을 때에는 요거죠. 개발 밀도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뭐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왜? 계획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며칠 내에 15일 내에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이때 협의와 심의기한은 15일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허가 절차와 연관된 게 요겁니다. 연관된 것이 이제 요겁니다. 나오는데 이게 뭐죠? 자, 바로 이행보증금, 즉 조건부 허가죠. 조건부 허가 및 이행보증금이에요. 조건부 허가는 뭐냐? 한마디 똑같아요. 얘는요. 허가 신청이 자, 할 때에 야, 너 기, 위, 환, 경, 조 얘보다 얘가 먼저예요. 너 기, 위, 환경조 해야 돼. 그거 한다면 내가 허가해 줄게. 라고 신청한 자에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는다 그 얘기예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 이거 하라 그러면 나 안 할란다 그러면 허가 안 해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한다면은 허가하는데 그러면 이거 말로만 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읽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뭐 계획적으로는 잘 돼 있어. 알았어. 이렇게 내가 허가해 줄게. 근데 허가증 내주기 전에 또 한 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 부분만큼은 네가 한다고 해서 허가해 줬는데 나중에 안 하면 어떡해. 어쩌라고요. 너 못 믿겠어. 왜? 민간이니까. 돈 예치. 아시겠죠? 그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기위 환경주는 좀 포괄적이고 좀 넓은 개념이에요. 그죠? 이 중에서 굴비 발차 기만. 아시겠죠? 기위 환경주라고 하는 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요 내용 중에서 뭐라고요? 굴비 발차 기에 대해서만 토지, 굴찰, 비탈면 적용, 발파, 차량, 통행, 기반시설 기는 똑같이 들어있네. 나머지 위 환경 중에서 굴비, 발차 요겁니다. 요것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누구만? 민간만. 반대로 말하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외한 총 공사비의 20% 이내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한다? 조례로. 현금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보증서로도 이행할 수 있다. 준공검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 받으면 끝! 반환해준다. 그 내용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44페이지에 있는 거기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기준 뭐라고요? 허가 기준 보겠습니다. 허가 기준은 총 몇 가지냐?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가 중요하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 2, 3, 4, 5번은 한 번만 읽어보면 안다. 45페이지 메뉴에 그죠? 근데 동그라미 1번은 뭐냐? 면적 기준, 토지 연결 변경 면적 기준이다. 주상 생자 1만 미만, 공관 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까지만 허가해준다. 하지만 농촌에서 현재 농어촌 정비 사업은 좋은 거잖아요. 이 시골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도로 확장도 좁고 막
집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 도로라서 큰 트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농어촌 정비사업 하는데 하필이면 이 면적이 주거지역인데 1만 이상이네. 에이 못해.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사업은 면적 규정 관계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1만 3만 그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주상 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존 5천 미만. 이 중에서 공관농의 도시적인 공업지역 빼고 도시 외지역의 관농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했다. 그러니까 조례자가 들어가는 것은 관하고 농입니다. 관농. 하필이면 두 용도주에 걸쳐 있네요. 들어보세요. 여기가 내 땅 이만큼 있는데 가운데 탁 걸쳐 있습니다. 왼쪽은 자연녹지라네요. 오른쪽은 농림이네. 자연녹지 1만 미만. 농림지역은 3만이죠. 그죠? 이거 뭐 가중표준 이게 아니라 그냥 각각. 아시겠죠? 이것도 각각.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그냥 1만 미만이면 되고 농림지역은 3만 미만이면 된다. 각각 그 내용까지 바로 기역, 니은, 디귿까지 있죠. 그 다음에 알아두기 보시면 용도별 기준 세부 기준이다. 그게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가 있다. 시가화는 개발시키는 곳이니까 그냥 주상공 끝. 유보 용도는 지금은 개발하지 않지만 여차하면 개발을 한 곳.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입니다. 심의 거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무슨 지역을?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강화시키면 그대로 유보, 완화시키면 개발.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나머지 보존농지는 시가화하고 유보용도 지역에 용도지역을 뺀 나머지 전부다. 전부는 보존이다. 그러니까 심의 거쳐 당연히 강화했겠죠. 그렇죠?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 방안 보겠습니다. 요거요. 여기 나오는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 방안은 뭐냐? 현재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성장 관리를 잘 방안 수립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얘는 뭡니까? 성장이 아직 안 된 얘기다. 최소한도로 시가화 용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뭐요? 유보 용도죠. 유보 용도 또는 그죠, 보존 용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얘는요, 개발의 허가 파트 있죠. 그러니까 허가권자인 누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당연히 수립한다. 그럼 느낌이요. 느낌이 얘가 국장이 수립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이거요. 느낌이 꼭 성장관리 방안 그러니까 꼭 국장이 해도 되는 것처럼 꼭 느낌이 와요. 준비는 됐어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봐야 돼요. 무조건 개발의 허가권자입니다. 그럴 때 성장관리 방안은 앞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의 한 동생뻘이다. 이만큼이 지구단위 계획이면 성장관리 방안은 이만큼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 내용과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까지만 나와요. 반드시 의무적입니다. 그 단지 건축물의 고저만 성장관리 방안에 의무적 포함사항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달라.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 이제 45페이지 있죠. 나오죠? 4번은 뭐냐? 수립할 때 주지협심,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 심의. 그리고 니은 수립되면 고시 열람하라 그 얘기고요.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봤죠, 그죠? 이제 자 떨구고 책 봐요. 쌍마루 9번. 지금 조는 분 한 분 계셔서 그런 거예요. 자, 심의 거쳐라. 도시 군계획 사업은 빼야 되겠죠. 기억이 뭐냐? 들어보세요. 주상 생자 1만 미만은 허가 대상입니다. 이상 허가 대상 아니에요. 단 심의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심의 거쳐 통과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피 3만 이상의 토속 채취. 아시겠죠? 뭐라고요? 얘도 심의인데 문제는 뭐냐? 2번에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데 딴 건 몰라도 니은 아까 했던 거 이거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만 조금 전에 문제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허가 제한 이겁니다. 허가 제한 마지막이죠. 여기서 보시면 허가 제한인데 이때 허가 제한권자가 누구냐? 허가권자에다가 국장하고 도지사만 들어가면 된다. 그걸 줄이니까 섞으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된다. 그러므로 제한권자랑 허가권자가 같지 않다. 그 말이죠. 이때 그러면 제한시에 첫 번째 뭐 있었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수목집탁, 조수루 등 우량농지 나오죠. 그 다음에 문화재 손상 우려 있는 경우죠. 문화재.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 뭐죠? ING, 요거 ING. 네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이죠. 그러면 얘도, 지구단위를 먼저 합시다. 순서 다르게 하지 말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현재 3년 이내에 계획 수립이 안 나오면 실효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얘는 계획이 실효가 안 되려면 계획 현재 지금 수립 중에 있다. ING입니다. 다섯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 이내에 지정 후에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1년 되는 다음날 똑같이 해제되죠. 해제되기 싫으면은 현재 설치 계획이 현재 지금 수립 중에 있다. ING라는 얘기예요. ING가 있고 없고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 먼저 공통점은 일단 1번과 해볼까요? 자, 녹문. 그죠? 심의거쳐. 뭐죠? 심의거쳐. 한 차례만 1회 범위 내에서 몇 년?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하죠. 제한하죠. 그죠? 최장 몇 년? 최장 3년. 연장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기관지기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얘도 심의 거쳐서 1회 3년 이내까지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플러스 1회 한 차례 몇 년? 2년 이내에 뭐 한다고요? 연장한다, 연장. 근데 이때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3, 4, 5는 몇 년? 최장 5년. 얘는 최장 3년. 농문기관지기. 시작. 농문기관지기. 뭐라고요? 농문기관지기. 이때 국장은 중앙도계위 심의 거치고, 하지만 심의 거치기 전에 시장군수의 의견 듣고, 시도의사는 지방도계위 심의 거치고, 심의 전에 시장군수 의견 듣는 건 똑같아요. 국장도 똑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한하기 전에 미리 고시해 주고요. 만약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끝나기 전에 미리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랬죠. 자, 상가로 11번 잠깐만 11번 잠깐 봐요. 보시면 그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인허가 의제가 몇 가지 굉장히 많죠, 그죠? 하지만 이때 인허가를 안 받는 대신에 행정기관장은 며칠 내에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해라. 그 인허가 의제사항이 몇 가지? 18가지, 그죠? 까먹지 마세요. 하지만 밑에 1번과 2번을 까먹을 만한 얘기입니다. 1번.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걸로는 안 봅니다. 그것이 인허가 의제사항이 없어요. 근데 건축법 가서 건축 허가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는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국토법에서 뜨면은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자, 준공검사 받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한다, 공작물 설치한다, 토지 연결 변경,
토속 채취까지 전부 다 준공검사 받아요. 근데 두 개 빠졌죠, 그죠? 물건 적치하고 뭐 토지 분할 두 개만큼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고, 준공검사 제외 건축법상 건축물에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또 국토부 와가지고 또 준공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아시겠죠? 쉬었다가 한 15분 동안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얼른 갔다 오세요. 나 5분간만 쉬겠습니다.